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1일 의민 두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사헌부대사원 유순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충주 목사 경주는 공로와 재능도 없는데 당상의 계급에 오르고 부사과 한위는 시제한 일이 없는데 동반의 참상직에 제수되었으니 작상이 마땅한 데에 벗어났습니다. 고쳐서 바로잡아야 할 도리이므로 우러러 성총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전교에 이르기를 경준을 높여 제수한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한위에게 벼슬을 준 것은 시험하려는 것뿐이다 하시니 신들은 서운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남들의 칭찬만으로 사람을 쓰면 아대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헐뜯는 것만으로 사람을 버리면 증묵대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니 헐뜯고 칭찬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순리가 많기로는 한나라 선제 때만한 적이 없었으나 그 명망과 실제가 서로 맞는 자는 거의 드물었으며 왕성이 교동을 다스릴 때에 거짓으로 유민의 수를 늘려서 상을 받았으니 이는 허명을 훔쳐서 당세를 속인 자입니다. 경전으로 말하자면 본래 재주와 기량도 없는데 남들에게 대하여 뜻을 맞추고 순종하여 스스로 큰 고우를 맡았으나 일찍이 백성을 어루만져 사랑한 은혜와 송사를 청리하여 잘 결단한 현명함도 없었고 사람들의 귀와 눈에 전파되어 사람마다 일컫는 것은 한갓 자기를 뽐내고 남에게 오만하며 자기 밑에 있는 관리를 노예처럼 대우한다는 것뿐이니 그 밖의 정적을 미처 듣지는 못하였으나 한 가지 예를 들어도 그 나머지를 알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 현명하고 재능이 있다 하겠으며 무엇을 가리켜 공로가 있다 하겠으며 무엇을 가리켜 뛰어나게 다르다 하겠기에 갑자기 당상관의 벼슬을 주겠습니까? 더구나 당상의 계급에 오르는 것은 다른 아래의 관원이 자격에 따라 의뢰에 옮아가는 유례가 아니고 반드시 뚜렷한 공로나 빛나는 명망이 있어서 인심에 흡족하고서야 비로소 줄 수 있는 것인데 경주는 줄 만한 실적이 하나도 없이 외람되게 분수에 넘치는 벼슬을 얻었으니 이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 조정을 속인 것입니다. 또 수령들 중에서 어질고 공로가 있는 자가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공로와 재능도 없이 요행으로 포성을 받은 자가 있는데 나도 도리어 그러하지 못하다 할 것이니 어찌 스스로 게을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또 듣건대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친근한 사람이건 소원한 사람이건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하니 참으로 재주가 있다면 낮은 사람이라도 높은 사람보다 위에 있게 하고 소원한 사람이라도 친척보다 위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한위를 참상직에 제수할 수 없다는 것은 친척에 대하여 사정을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재주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마는 신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유음 자손은 시제하여 서용한다고 대전에 적혀 있는데 한위는 시제하지 않고 특별히 동반의 직을 제수하셨으므로 신들은 대전의 법이 한위로부터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한낱 한위를 중히 여기고 대전을 가볍게 여기니 신들은 그것이 옳은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주를 시험하고서 소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 요형은 문을 닫고 작상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하니 차자를 의득한 재상들에게 보이라고 명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경준이 전에 간관이었을 때 내가 그 언사를 보았는데 참으로 용렬할 사람이 아니었으며 당초 외임으로 나가 충주를 다스리게 하였을 때 반드시 어진자를 첨가하여 제수하였을 것이다. 이제 정승이 친히 보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질구레한 일까지 정승이 어찌 죄다 알 수 있겠는가마는 대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구중 안에 깊이 있으니 남의 말이 아니면 어떻게 바깥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알겠는가. 이제 정승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내가 포장한 것은 잘못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차 차자 가운데 뚜렷한 공로나 빛나는 명망이 있고서야 제수할 수 있다 하였으나 태평한 때에 어찌 그러한 공로가 있기를 기다려서 서용하겠는가. 또 한이는 대비에게는 삼촌이고 나에게는 사촌이므로 내가 쓸만한지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경준을 당상관에 올린 것은 정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참상직에 제수된 자도 많은데 어찌 한위에 대하였으만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이 아뢰기를 신이 충주에서 묻고 왔으나 경준의 정적을 어찌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관찰사 김자정이 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경준이 처음 부임하였을 때 이 고을이 그의 뜻에 차지 않아서 다스린 공적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뒤에 들이니 정치가 오히려 청간하며 법을 지켜 나라의 일을 봉행하나 관찰사로서는 포편에서 상등을 주는 것밖에 따로 포장할 일이 없다 하였으므로 신이 이 말을 듣고 우르르 천총에 아뢰었습니다 하니 찾아 끝에 의스로 이르기를 대신들이 다 외람되지 않다고 함으로 윤호하지 않았다. 한의의 일은 대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참상직은 조참에 참여하는 당하 정삼품에서 6품까지 관원의 총칭이다. 아대부는 춘추 때 제나라 위왕의 신하로 왕의 측근의 신하를 잘 받들었는데 그가 아지역의 대부가 되자 왕의 측근이 그가 훌륭한 지방관이라고 하는 칭찬이 날마다 이르렀다. 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주민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우므로 그날로 아대부와 평소 칭찬하는 자들을 불러서 삶아 죽인 고사이다. 순리는 규칙을 잘 지키는 선량하고 충실한 관리이다. 류음 자손은 선조의 공덕으로 인하여 엄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손이다. 의득은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남 남기가 와사르기를 대신 대간을 접견하실 때는 오직 상참, 조계, 경련에서의 일뿐입니다. 이제 국상 때문에 상참과 조계를 멈추었으므로 경련에서만 접견하시는데 경련을 오랫동안 폐지하시니 성학이 고명하심으로 경련에서 도울 것이 진실로 없기는 하나 대체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동반의 벼슬은 시제한 뒤에 소용한다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이제 한위가 어질더라도 시제하지 않고 바로 주부를 제수하여 대전을 새로 세우고 곧 무너뜨리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까닭없이 경련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경련에 나아가지 않는 데에는 뜻을 둔 바가 있다. 또 대전 이외의 일은 곧 특지이다 하였다. 남기가 또 아뢰기를 한위의 일이 이조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신이 이조를 죄주기를 청해야 마땅하겠으나 이제 듣건대 특지가 계셨다 함으로 신이 감히 아뢰입니다. 바깥 사람들은 다 초방의 친척이라 임으로 소용하였다고 생각할 것이 염려되므로 시제한 뒤에 소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연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성상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들은 이조가 그러다고 생각하는가 하므로 남기가 아뢰기를 이조에서 잘못 소용하였다면 이조가 그러겠으나 이는 특지입니다. 시제한 뒤에 소용한다면 무리에 맞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 특지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초방은 왕비나 후비 등이 거처하는 방이나 궁전으로 후비를 가리킨다. 산초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자손이 많도록 축하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1일 에민 네 번째 기사. 밤 삼구에 광릉 참봉 홍순조가 흥이 문 밖에 달려와서 고하기를 수령관 한의가 졸 중으로 숨져갑니다 하니 곧 입직한 내이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달려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수령관 한의는 병이 심하니 다른 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상이 가까워 오기는 하나 수령관은 직임이 중함으로 비워둘 수 없으니 연성군 이적으로 교체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서양군 한의의 조기 철조 조제 예장을 상례대로 하였다. 한의의 본가는 청주이며 문양공 한계미의 아들이다. 천승 김현은 17세에 문음으로 전구서 녹사에 보임되었다가 곧 건원능 문소전의 직으로 옮기고 사북시 직장에 초배되어 판관에 오르고 옮겨서 정예에 이르렀다. 예종조의 통정대부 병조 참제에 오르고 곧 가선대부에 가자되어 참판에 오랐으며 서양군에 습봉되었다. 금상이 즉위하여 형조 공조 두 조의 참판에 제배되고 순성 조아리 공신의
호를 받고 한성부 의원이 이외되었다. 가번년에 봉군되고 봉조화가 되었으며 신축년에 첨지중추 부사에 제수되었다가 곧 봉군되고 계묘년에 정희 왕후가 승하였을 때 수령관이 되고 자한대부에 올랐다. 이때 이르러 죽었는데 나이가 43세이다. 시호는 공도인데 공경이 섬기고 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이고 중년에 일찍 죽은 것도 도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이는 본래 외척이로서 외람되게 벼슬을 받아 약관에 화요한 벼슬을 많이 지냈으나 법도가 없어 날마다 술을 마시는 것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는 곳마다 일컬을 만한 일이 없었다. 일찍이 정왕후의 상을 지내고 2년 동안 실행하였어도 오히려 술을 끊지 않아 그 목숨을 잃었다 하였다. 그렇군. 성조실록 176권 성조 16년 3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영안도의 단천의 갑사 한승조가 본조의 군부에 실린 5명의 이름을 잘라내어 빈종이로 메우고 숙대에 인주를 칠하여 종이 위에 굴려서 도장의 형적을 만든 죄는 율문에 있어 인신을 위조한 자는 차명에 찬다 한데 해당하니 상복하소사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홍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쉼해는 의논하기를 한승주는 인적을 위조하였으므로 죄상이 제 손으로 도장을 새긴 예와 다르기는 하나 그 마음먹은 것은 도장을 새겨서 속여 쓴 것과 같으며 또 뇌물을 받고 행용하였으니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한승조는 인적을 위조하였으므로 형체를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법에 있어서 차명에 처하여 마땅하니 상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예전에 인신을 위조한 자가 있었는데 법리들은 다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하였으나 조변만은 만든 것은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사용한 것은 사유 이후에 있었던 일이므로 사유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유 이후에는 만들지 않았으니 법에 있어서는 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드디어 일차로 편결하여 마침내 사형을 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반드시 인신을 위조해야 그 죄가 사형에 이르고 사용하기만 한 것은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승조는 숙대에 인주를 칠하여 종이 위에 굴려서 도장과 같게 하였으나 손을 대어 도장의 형상을 새겨 만든 일이 없으니 형용하였더라도 사용한 것은 인신이 아닌데 인신을 위조한 죄유로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중한 듯합니다. 대전에 인신을 위조한 자는 그 도장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차명에 찬다는 법도 도장의 형상을 위조한 것을 주로 하여 도장이 이루어졌건 이루어지지 않았건 헤아리지 않고 죄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상은 죄줄만 하더라도 법에 있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계목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조 16년 3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졸환 서양군 한이의 부물로 쌀과 콩 아울러 25석 종이 100건 청밀 12 진말 한석 6폭을 이어붙인 유둔 2장 전칠 6승 석회 40석 숫 15석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호주에서 전일 신이 아랜데에 따라 본도에 벽시 1만 석과 콩시 5천 석을 주었으나 반 넘게 모자라니 벼 3만 석과 콩 5천 석 및 기장실을 더 내리소서 하니 벼 3만 석과 콩 1만 석과 기장 1천 석을 주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대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외혹은 우사랑 성수 등 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176권 성주 16년 3월 25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손순효 호조판서 이등내양이 아래기를 신들이 녹양장을 다시 살피니 장내에 광재원, 광인원이라 하는 두 원이 있고 원 곁에 원주의 집이 있고 또 주민 너댓집이 있으며 집 앞에 조각조각 일군 밭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생각에 국가의 성 밑에 비워둔 땅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만 이 두 원은 영안도에서 왕래하는 사람과 진상하는 물건을 받들어 오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자는 곳이며 물이 불 때를 만나 사람이 건너지 못하면 이곳에서 묵으니 그 원우를 헐어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을 없앨 수 없다면 원주의 위전도 없앨 수 없겠습니다. 더구나 그 땅은 메말라서 초목이 모자라고 사나운 짐승이 마하고 다니므로 마침내 목장을 둘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세조께서 전에 목장을 설치하였다가 곧 폐기하셨습니다. 장내에 이미 일군 밭을 도로 묵혀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내가 전일에 이미 좌이정의 의논에 따랐으니 재상들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찬손 심의 홍응 노사신 윤호 이철견 이극정 유지 정문형 이극균 이극돈 안관후가 의논하기를 녹양장 안의 두 원을 헐어 없앨 수 없다면 원주가 없이 지킬 수는 없으니 그 위전은 장래일지라도 액수에 따라 떼어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176권 성중 16년 3월 25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손순효가 상서하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사면이 적의 침입을 받는 땅으로 내외의 경중은 있으나 그 가운데 양계의 연변은 적과 서로 바라보며 방수가 가장 기묘합니다. 그런데도 녹봉이 없는 만호가 10보 가운데 9보입니다. 조정에서도 모름지기 무죄가 뛰어나게 특이한 자를 가려서 자출하여 보내야 하니 그 직임이 중합니다. 그러나 그 처자는 녹봉을 먹지 못하므로 거의 굶주릴 지경이니 참으로 가엾습니다. 대저 관작과 관록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관작으로 덕 있는 자를 임명하고 관록으로 공이 있는 자를 보상합니다. 저 방하는 군사는 제 몸을 잇고 제 집을 잇고 짐승 같은 무리와 이웃하여 긴 밤에 갑주를 잠자리로 삼음으로 처자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데 또 어느 겨를에 처자의 양육을 돌보겠습니까? 국가에서 그 괴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요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창고가 거의 비어 널리 베풀어 무리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편안한 자는 위태한 자의 걱정을 생각하고 배부른 자는 굶주린 자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충서의 도리입니다. 녹과는 늘릴 수 없으나 재상들의 녹봉을 조금 줄이고 또 긴급하지 않은 관원을 없애고 대체에 무방하다면 권론이 있는 제아의 자리를 옮겨다가 더 보태어 그 처자가 기한에 이르지 않게 하고 변장이 그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면 공도에 있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재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장손 심의 홍응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만호를 설치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 고난을 말하자면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묘한 것은 첨사로 올리고 경직을 띠도록 이미 대전에 실려 있으니 편견을 가지고 쉽사리 어지럽게 고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서거정 이철견 이극정 정문형 이극균 유지 이극돈 안관우는 의논하기를 변장의 고난은 과연 손준호가 아랜 것과 같으나 만호가 녹봉이 없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관원을 도태시키는 것은 형세가 적당하지 못하며 녹봉을 줄이는 것은 대체를 손상합니다. 또 팔도의 만호가 매우 많으므로 단서를 열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아이고 만호들이 녹봉이 없구나. 성조시로 176권 성동 16년 3월 25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사도 순철사 홍응이 서계하기를 제도의 제포의 보를 설치한 곳 가운데 전라도 장흥 해령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좌지가 남향인데 포백척으로 재면 둘레가 1990척이고 남북의 길이가 370척이며 포 안의 셈이 5이며 이 포로부터 북으로 장흥부까지는 육로는 77리이고 동으로 녹도까지는 수로로 20입니다. 흥양녹도의 보를 설치한 곳은 좌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202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81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404척이고 보 안의 셈이 둘이며 이 섬으로부터 동으로
흥양까지는 육로로 54리이고 동으로 발포까지는 수로로 15리입니다. 발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136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40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180척이고 보 안의 셈이 하나이며 포로부터 동북으로 흥양현까지는 육로로 32리이고 북으로 사량까지는 수로로 일식 15리입니다. 사량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서향인데 둘레가 1440척이고 남북의 길이가 400척이고 동서의 너비가 1000척이며 보 안의 셈이 둘이며 이 량으로부터 북으로 흑량현까지는 41리이고 북으로 여도까지는 수로로 2식입니다. 여도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168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40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240척이며 보 안의 셈이 하나이며 이 섬으로부터 서북으로 흥양현까지는 육로로 60리이고 동으로 돌산포까지는 수로로 일식 25리입니다. 순천의 돌산포에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3,600척이고 남북의 길이가 1,256척이고 동서의 너비가 430척이고 보 안의 셈이 셋이며 이 포로부터 북으로 순천부까지는 육로로 15리이고 동으로 주화도 수영까지는 수로로 20리입니다. 주화도 수영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동향인데 둘레가 3,634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1,20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908척이며 보 안에 셈이 6이며 이 영으로부터 서북으로 순천부까지 육로로 27리이고 동으로 평산포까지는 수로가 40리입니다. 경상도 남해 평산포에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북향인데 둘레가 1720척이고 남북의 길이가 572척이고 동서의 너비가 366척이고 보 안의 셈이 5이며 동으로 남해까지는 중로로 26리이고 동으로 정량까지는 수로로 3식 10리이고 마이조항까지는 수로로 1식 24리입니다. 진주 정량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동향인데 둘레가 1,50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80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200척이며 보 안의 셈이 하나이고 못이 하나이며 이 양으로부터 북으로 진주까지는 육로로 95리이고 동으로 사량까지는 수로로 40리입니다. 사천, 삼천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996척이고 남북의 길이가 320척이고 동서의 너비가 178척이며 이부로부터 북으로 사천현까지는 육로로 40리입니다. 고성사람 사량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185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51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436척이며 보 안에 셈이 둘이며 이 양으로부터 북으로 고성현까지는 수로로 55리이고 동으로 당포까지는 수로로 2식이고 북으로 소울비포까지는 수로로 40리이고 서쪽으로 정랑까지는 수로로 2식입니다. 당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동남향인데 둘레가 1,40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40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226척이며 보 안에 셈이 없으며 이 포로부터 서쪽으로 고성현까지는 육로로 70일이고 70리이고 동으로 우도 수영까지는 수로로 3식입니다. 우도 수영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서남향인데 둘레가 4,002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80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1,962척이며 보 안의 셈이 4시며 이 영으로부터 동으로 거제까지는 육로로 35리이고 남으로 조라포까지는 수로로 7식 15리입니다. 조라포에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동향인데 둘레가 224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1962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330척이며 보 안의 셈이 하나이며 이 포로부터 북으로 거제현까지는 육로로 1식이고 북으로 지세포까지는 수로로 2식입니다. 지세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서향인데 둘레가 184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64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400척이며 보 안의 셈이 둘이며 이 포로부터 서쪽으로 거제현까지는 육로로 1식이고 북으로 옥포까지는 수로로 1식입니다. 옥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주화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144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36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340척이며
보안의 셈이 셋이고 무시 하나이며 이 포로부터 서쪽으로 거제현까지는 육로로 25리이고 남으로 지세포까지는 수로로 70리입니다. 영등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좌지가 동향인데 둘레가 1068척이고 남북의 길이가 400척이고 동서의 너비가 268척이며 보안에 두 도량이 있고 이 포로부터 서쪽으로 거제현까지는 육로로 43리이고 동으로 제포까지는 수로로 1식입니다. 안골포에 보를 설치한 곳은 좌지가 북향인데 둘레가 1866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528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480척이며 보안의 셈이 셋이며 이 포로부터 북으로 웅천현까지는 육로로 21리이고 서쪽으로 제포까지는 수로로 15리입니다. 동네 다대포의 보를 설치한 곳은 좌지가 남향인데 둘레가 1298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36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244척이며 보안의 셈이 하나이며 이 포로부터 동북으로 동래현까지 육로로 47리이며 동으로 부산포까지는 수로로 4식입니다. 위에 있는 회령포는 적이 진입한 길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당포는 보 안에 셈이 없고 사리양은 바야흐로 보를 옮길 것을 의논하므로 우선 돌을 주어 모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영돈용 부사 이상과 전에 두 돌을 맡았던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신은 아직 눈으로 본 적이 없으므로 감히 억적으로 의논할 수 없으나 방수하는 군졸에게는 물을 얻는 것이 가장 기묘하니 그 가운데 셈이 없는 보와 셈이 적은 곳은 보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거기에 성을 쌓는다면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할 뿐입니다. 하고 심해 노사신 윤호 서거정 이철견 이극정 정문영 유지 이극돈 안관우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교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단지 당포만은 방어가 기묘하게 관계되며 무릇 여러 곳에 성을 쌓는 것은 갑작스러운 병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셈이 없더라도 육지의 성에서 방수하는 유례가 아니니 아울러 쌓는 것은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심해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76과 성종 16년 3월 25일 병호 7번째 기사. 홍응이 또 전라도 경상도 백성의 신소를 채택해서 서게 하기라. 이를 전라도 보성군 백성의 장고에 이르기를 이 고을에는 옛 조양성이 있는데 지금은 무너진 데가 있기도 하나 대개는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회령포, 녹도 등이 조양의 바다 어귀에 있기는 하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섬들도 많아서 적선이 몰래 정박하였다가 어둠을 타고 침입하면 구원할 길이 없으니 모름지기 조영의 성자를 다시 쌓아 순천진에 머물러 방수하는 정병 2려 중에서 1려가 지켜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1. 남해 미조황, 김해, 금단고지 등도 외선이 왕래하는 요해지인데 지키지 않는 곳은 적당하지 못하니 석보를 쌓아 방수하게 하소서. 1. 사량 수군의 장고에 이르기를 소울비포까지는 수로로 1식 12열이고 고성까지는 수로로 2식이고 당포까지는 수로로 2식이고 정리항까지는 수로로 2식이므로 외딴 섬인데 병선 7척에 타는 군사는 320명뿐이니 부득이 다른 일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방사는 군사가 적어서 적변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바닷길이 멀어서 방사는 군사가 왕래하는 데에도 풍랑을 만나 표류하거나 익사할 염려가 있습니다. 하니 본진을 가베리앙 등에 옮기소서 하고 1. 제도 제포의 수군은 다 건방의 군인으로 방수를 서게 해야 마땅하니 수군 절도사를 시켜 마감하여 아르게 하소서 하고 1. 각국 목장 목자의 장구에 이르기를 죽은 말은 3등으로 나누지 말고 감목간을 시켜 친히 살펴 도살해서 그 수대로 상납해 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1. 각 목장 목자의 장구에 이르기를 목장에서 망실 또는 고실한 말에 대하여 값을 거둘 때 면포이건 마포이건 논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영동영 부사 이상과 전에 두 도를 맡았던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심해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조양성을 지키는 일과 제2조의 미조황 금단고지 등의 보를 설치하는 일과 제3조의 사량에서 군사를 내어 배설하는 일은
홍흥이 이미 적당한 일을 밝혔으니 아랜대로 시행하고 그 밖에 각인이 장관 여러 종목은 해사를 시켜 의논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서거정, 이극정, 이철견, 정문형, 유진은 의논하기를 해사를 시켜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이극견은 의논하기를 제1조 보승군 조양의 옛 성자를 쌓는 일은 참으로 백성이 고한 것과 같이 비록 회령포 녹도에서 바다 의기를 진수하더라도 뜻밖의 병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쌓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제2조 미조왕 금당고지의 보를 쌓는 일은 신이 전에 절도사였을 때 살펴서 아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는데 성을 쌓고 군사를 두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적당하겠습니다. 제3조 사량에서 군사를 옮겨 배설하는 일은 과연 수군이 건너가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량을 폐기하면 적선이 여기에 정박하여 엿보아 도둑질하기가 쉬울 것이니 예전대로 두고 성을 쌓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제4조 제도 제포의 수군을 각각 부군의 사람으로서 방수하게 하는 일은 제포의 수군을 방수에 세우는 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며 제업의 군사의 수도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제5조 각 목장, 목자들의 죽은 말은 당초에 마정이 중하므로 등급을 나누어 거두어 들여서 마음을 다하여 간수하게 하였으나 등급을 나눌 점에 애매함이 없지 않고 또 군수의 보탬이 많지 않으니 백성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제6조 각 목장의 죽은 말의 값을 생징하는 일은 해사를 시켜 마감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제2조 남의 기매 등의 요로를 지키는 일과 제3조 사량에서 옮겨 배설하는 일은 신이 아직 눈으로 본 적이 없으므로 억적하여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조양의 성자를 수축하고 지키는 일은 사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연변의 회령포 녹도에 비하면 역시 내지이고 또 연해의 땅으로 읍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많으나 낱낱이 보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순천은 절도사의 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따로 진을 설치하여 군사를 두었는데 이제 이것을 빼앗아다가 저쪽에 준다면 동쪽을 부수어 서쪽을 채우는 것과 같으니 거행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제4조 제포의 수군을 부군 사람으로서 방수에 세우는 일은 왕래하기가 과연 어려우니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제5조 죽은 말의 값을 거두는 일은 전에는 3등으로 나누어 거두었으므로 과연 애매한 패단이 있었으나 등급을 나누지 않고 임시하여 가감한다면 감목관이 반드시 친히 감시하지 않고 생리에게 맡겨서 수를 줄여 거둘 것이 틀림이 없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제6조 말값을 추정하는 일은 목자들이 다 조잔한 집이므로 모명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니 아래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안관훈은 의논하기를 제1조 보성 조양성을 수축하는 일과 제2조 남의 김해에 보를 쌓는 일은 친히 눈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억적하여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포의 수군을 방수하는 일과 제5조 각 목장의 죽은 말을 감목관이 친히 감사하여 잡는 일과 제6조 각 목장의 죽은 말의 값을 장만하는 것에 따라 바치도록 허가하는 일은 아래대로 시행하소서니 정창선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76권 성조 16년 3월 2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적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신이 덕건대 제왕의 도리로는 학문보다 큰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옛 임금은 경련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으니 한나라 광무제는 상서를 받아 대의를 통하고 환영을 불러들여 설명하게 하고는 매우 칭찬하고 자주 공경 낭장을 불러들여 경서의 뜻을 강론하고 한밤에야 잤으며 당나라 태종은 경술의 뜻을 기울여 전 곁에 험관을 두고 학사를 모두 불러들여 번들어 자게 하며 정치를 행하는 여가에는 함께 고금의 치도를 논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제왕은 학문의 뜻을 두시어 그 뜻을 겸손히 하고 민첩하기를 힘쓰신 뜻이 두 임금과 부합하여 아름다움을 짝할만 하셨는데 근래 경련을 오래 멈추고 또 상참을 그만두시니 신민이 서운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시종 생각하시는 것을 늘 배우는 데 두시어 성하게 날로 광명해져서 왕도의 융성을 가져오게 하소서.
거동은 임금의 큰 절도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제 명왕은 갑작스러울 점에도 움직이면 반드시 예도에 따라 난거가 앞에 있고 속거가 뒤에 있으며 청도 한 뒤에야 가고 정로라야 달려갔습니다. 전하께서도 근래 경복궁에 거동하실 때 다 협로를 거치고 앞뒤에서 시위하는 군사가 난잡하게 가며 혹 말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하여 예의를 잃는 패단이 많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무릇 거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로를 거치소서. 평안도는 서쪽으로 중국에 통하고 북쪽으로는 산융에 잇따랐으므로 참으로 우리나라의 문호가 되는 지역이어서 영로의 배가 다른 도보다 훨씬 더합니다. 칠참 이북은 말이 죽고 사람이 쓰러짐으로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동령리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이제 북경에 가는 행차에 종제가 무역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가하니 폐단의 근원이 한번 열리면 만류를 막기 어려운데 평안도의 백성은 어느 때 소복되겠습니까? 삼가 바르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영로를 소복시키소서. 풍속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풍문으로 규거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풍문으로 규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간사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년 이래로 풍문으로 탄핵하면 혹 무리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말의 근거를 물으시니 누가 후헌을 염려하지 않고 남의 착하지 못한 일을 말하리 하겠습니까? 지금 사족의 부녀자에게 엄난한 행동이 있더라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풍문에 간사한 행위가 발각된 것이 있으면 을에 간통한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닌데 간통이라 지칭하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는 율문에 따라 내버려 두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사헌부에서 풍문으로 탄핵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도록 허가하소서. 문적이 국가에 유익함은 큰 것입니다. 전하께서 근래 제자 백가를 모두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펴시는 것은 역시 그를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려 하시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사서 오경은 성리의 학문이고 제자 밖에는 백가는 부화의 글인데 이제 경서는 세월이 오래되어 인판이 닳고 값도 비싸므로 중회의 학문의 뜻을 둔 선비가 모두 걱정하니 중회의 명하에 널리 경서를 가능해서 싼 값으로 팔게 하고 또 사서를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펴게 하소서. 국가의 남방과 북방의 근심거리가 있는데 왜인가 야인이 그것입니다. 대마주와 일본국은 거의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므로 우리나라의 물산의 풍부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일 무역을 금지하였을 때도 오히려 험한 데를 넘어와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무역하는데 더구나 이제는 서로 무역하도록 허가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오고자 하는 외인이 지난번보다 훨씬 많아져서 패단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인은 성질이 흔히 교활하고 대마주의 외인은 천성이 경박하고 조급하므로 서로 무역할 즈음에 혹 들끓만한 이익을 다투어 속이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반드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일 것이니 말썽의 단서가 여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영안도는 산천이 험하고 사람이 많으며 육진이 당당하여 관방이 장고하므로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을 지켜도 만 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참으로 하늘이 요회를 만들어 놓은 땅이니 이것을 보는 야인이 어찌 우리를 깔보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평안도는 영안도에 견줄 것이 아니며 방수가 허술하고 고을의 지구가 쓸쓸하므로 만약 과격한 도둑이 돌연히 이르면 사람이 없는 지경에 들어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종 이래 무릇 내주하는 야인은 이 길을 거치지 않고 모두 북문을 거치게 하였으니 그 심은한 계책이 지극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건조의 야인이 내주할 때 쉽사리 직로를 통과하여 그들에게 요회를 알게 하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을지게로 말하면 삼위의 추장 중에서 호강한 자인데 그 할아비와 아비가 다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니 그들이 보복할 마음이 없겠으며 오늘날 내조하는 것이 우리의 허실을 엿보기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서로 무역하고 길을 통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소서. 천자는 재화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재후가 다수를 논하지 않는 것은 재화가 사람의 욕심을 일으켜 재앙의 단서를 열까 두려워서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먼저 내수사의 장리를 폐지하셨으므로 백성이 다 서로 경하하였는데 지난번에 다시 세움에 따라 곡식을 맡은 자가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노리고 후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갚는 것을 독촉할 때에도 갖가지 침포하니 우리 백성이 어찌 조금이라도 소생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폐지하도록 명하소서. 삼국 때에는 분열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군사를 징발하여도 혹 한나라의 군사가 많으면 20여 만에 이르고 적어도 수만을 밑도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성조에서는
해동을 모두 소유하고 집집마다 뽑아서 군사를 만들므로 계책에 빠뜨려진 것이 없는데도 팔도의 총격이 10만을 넘지 못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인년부터 회엄사, 유염사 두 절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서 도첩을 받은 자가 6만 3천여인이니 그 밖에 간경도감과 의묘의 역사에 나아가 도첩을 받은 자는 그 수가 또한 갑절이나 되니 이것으로 미뤄본다. 무인년부터 30년 동안 법을 어기고 머리를 깎은 자가 몇만인지 모릅니다. 지금 수리도감의 역사에 나아가 외람되게 도첩을 받은 자가 많은데다 중은 모두들 죽은 중의 도첩을 전해 받아서 제 물건으로 삼는다는데 유사도 그 진위를 살피지 못하니 군에게 어떻게 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음대로 중이 된 자를 일체 금하여 군에게 채우소서. 제왕의 도리는 처음을 삼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마지막을 삼가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그 끝을 삼가려면 오직 그 처음에 꾀하라 하고 시경에 이르기를 처음에 잘하지 않은 이는 없으나 마침을 잘하는 이는 드물다 하였으며 당나라 태종은 말하기를 임금이 오직 한 마음을 가져도 공격하는 자가 많아서 혹 용력으로도 하고 변구로도 하고 아첨으로도 하고 간사로도 하고 기욕으로도 하여 집중하여 공격해서 각각 스스로 쓰여지기를 요구하는데 임금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져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위망이 뒤따르니 이것이 그 어려운 까닭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만세 임금들이 시종을 삼가하는 데 있어 귀감입니다. 전하께서 주기하신 이래로 이제 사망의 마음으로 쓰고 이제 사망의 도를 도로 삼으시니 참으로 권고 이래로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임금이십니다. 그러나 인심은 오직 위태하고 도심은 오직 희미함으로 일념이 어긋나면 만사가 와해되니 예전부터 제왕으로서 마침을 잘하지 못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정관의 치는 아름답기는 아름다웠으나 10점의 소를 보면 점점 처음보다 못하여졌고 개원의 치는 밝기는 밝았으나 천보의 말세를 보면 거의 잘 마침이 없는 데 가까웠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치기를 처음처럼 삼가서 길이 이 마음을 굳게 하시며 부지런히 쉬지 않는 공을 더하고 문왕의 거침없는 정성을 생각하시어 우리 동방의 영만년토록 끝이 없는 행복을 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소를 보건대 그대가 애써서 만들었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경련은 내가 국효를 만나고서부터 신기가 편안하지 않아서 멈추었으나 그 뒤로 혹 나아가는 데도 있었으니 아주 폐지한 것이 아니다. 내가 회복되면 나아갈 것이다. 태경전에 왕래할 때 대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금 국효를 당하여 대로를 따라오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이다. 말이 뛰어서 떨어져 다친 일로 말하자면 대로일지라도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평안도에 길을 연 일은 저들이 바야흐로 기순함으로 이미 대신과 의논하에 시행한 것이며 또 이 길을 거쳐서 온 자는 그 수도 많지 않다. 중국 물건을 무역하는 일은 세조조부터 이미 행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바야흐로 무사하여 왕래하기에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중국 물건을 무역할 수 있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이것은 제상들의 의복역을 장식하는 의장과 약이매라 풍문에 의한 공사는 내가 본래 반드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혹 변변치 못한 자가 대간의 벼슬에 있어 혹시 혐의스러운 것 때문이나 부실한 일을 가지고 남의 숨은 악을 앞장서서 발언하게 하여 남에게 헛되게 더러운 이름을 입히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드러나게 명백하다면 내가 어찌 들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사서오경은 외방이라면 내가 알 수 없겠으나 서울이라면 학문에 뜻을 둔 자로서 누가 사서오경이 없겠는가. 우리나라는 사대하는 나라이니 문정의 제주도 폐기할 수 없으므로 제자를 간인한 것이다. 외인과 서로 무역하는 일과 내수사의 장리는 이미 대신과 의논하에 시행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중에게 도첩을 주고 창경궁 회암사의 역사를 한 것은 양전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본래 한때의 일이고 도첩이 없는 자를 환속시키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감사 수령이 거행하기에 달려 있다. 시종을 삼가라는 경계는 내가 잊지 않겠다 하고 이어서 수를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난거는 임금이 수레를 말한다. 청도는 임금이 행차할 때 그 길에 자빈의 출입을 금하여 길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176번 성종 16년 3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소이전 정상의 사자가 후추 1천근을 바치니 전교하기를
외인이 바친 후주가 매우 많으니 그 땅에서 나는 것일 것이다. 전에 물건을 주고 씨를 구한다는 말을 쓰게 하여 하유하였으나 마침내 해답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또한 하서하여 구하고자 한다. 예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의 사례기를 전일에 외인이 말하기를 후주는 남방에서 나는 것이고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 땅에서 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씨를 얻으면 저들은 자기에게 이롭지 않으므로 와서 바치려 하지 않을 것이니 구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도주에게 하유하기를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돕는 것이 교린의 도리이니 너는 모름지기 유국에서 후추씨를 구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면 혹 와서 바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예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176권 성중 16년 3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청창손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영의정이 된 지 이제 이미 11년이고 나이 84세인데 들끌만한 부필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지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참으로 미안함으로 신이 지난해에 사직하였더니 분부하시기를 그대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라 하심으로 신이 이 때문에 황공하여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에게 병은 없으나 매우 노쇠하였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전에 2번 사직하고 이제 또 사직하는데 경이 한직에 나아가더라도 국사는 참여하여 들어야 실로 마땅하나 나이가 많아 기거가 불편함으로 허락한다 하였다. 아이 84세다. 성주시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8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대상들을 지내고자 하였으나 요즘 요통을 아름으로 대비께서 그만두라고 명하셨다. 내 생각으로는 내 병이 더 칠 수도 있겠으나 왕후의 대상은 다시 지날 데가 없으니 이제 친히 지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그만둘 수 없다. 다만 오르내리고 절하고 잔을 올리는 등의 예의가 매우 많은데 병을 무릅쓰고 굳이 행하면 성경의 도리를 이지러뜨릴까 염려된다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제는 큰이름으로 진시로 친히 지내셔야 마땅하나 편찮으신데 굳이 거행하시면 성상의 옥체가 더욱 필요하실 것이며 또 불안한데도 애써 거행하시면 성경도 혹 극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상 뒤에도 상망제와 상식 담제가 있으니 지금 굳이 거행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저녁의 증후를 보아서 거행하겠다 하고 엮고 전교하기를 내가 반드시 친히 지내고자 하였으나 양정께서 여러 번 사람을 시켜 그만두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아뢰어 청하였더니 양정께서 또 사람을 시켜 분부하시기를 일신의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니 병을 무릅쓰고 거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셨다. 내가 분부를 받고 돌이켜 생각하건대 제사는 효도로 어버이에게 바치는 것인데 이제 어버이의 명을 어기고 굳이 지내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멈춘다 하고 이어서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소상을 병 때문에 거행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허리의 병 때문에 또 멈추니 박복한 나에게 죄가 있다. 어찌 이루 말하겠으며 승정원에 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눈물만 흘릴 뿐이다.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상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 편찮으시니 애써 거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요통이라 임질의 요통이라 임질 때문에 요통까지. 성조시록 176권 성조 16년 3월 28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연필상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으로 홍응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좌의정으로 이급부를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으로 정창선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봉원 부원군으로 이파를 승정대부 의정부 좌참찬으로 겸 예조 판서로 유지를 자헌대부 예조 판서로 한언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노사신을 승록대부 영중추 부사로 한칠회를 승정대부 판중추 부사로 이극균을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이종생을 가정대부 동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성조시록 176권 성조 16년 3월 2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이번 정사의 신을 우의정으로 삼으셨다 하는데 은혜가 분수에 맞지 않아 마음에 참으로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 사직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직하여도 괜찮겠으나 경은 참으로 정성이 합당함으로 제수하였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도시로 176권 성도 16년 3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대상자를 친히 지내지 못하는데 상복을 벗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하였느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들의 마음에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하고 이어서 예조에 물어서 아뢰기를 상위원에서 담포를 바치고 예조 판사가 갈아입으시기를 개청할 뿐이며 상복을 벗는 절차와 시기는 대내에서 임시하여 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파루 때에 담포를 바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담포는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다. 파루는 오경 3전에 큰 쇠북을 33번 치던 일이다. 곧 도성 안에서 인정 이후 야간 통행을 검했다가 새벽에 끼 되어 풀 때 치던 신호이다. 성조시로 176권 성조 16년 3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봉원부원군 정창순 영의정 윤필상 조화이정 홍은 우의정 이급배 영중주 무사 노사신 조화참찬 이파 예조판서 유지가 문하는 전교하기를 내 증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기로 허리가 아픈 것이다. 저늘에 수련간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에 놀라 한밤에 일어나서 의원을 시켜 치료하게 하였는데 그때 풍기에 상하여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대상은 큰 일이므로 연어 제사의 유래가 아니고 뒤에 다시 할 수 없는데 친히 지내 마음을 평소에 정하였다가 뜻밖에 이렇게 되니 마음이 매우 아프다 하고 전교하기를 내가 이 병을 앓은 지 오래되었으나 참으로 병을 무릅쓰고 친히 지내고자 하여 양정께 다시 청하려 하였는데 어떠한가 하였는데 정창송 등이 아뢰기를 몸에 병이 있으면 그 성경을 극진히 할 수 없으므로 옛 사람도 거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친히 지내지 못하시는 것은 참으로 성상의 옥체가 편찮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또 성궁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데 춘기가 아직도 추우니 이를 무릅쓰고 거행하실 수 없습니다. 뒤에 담제가 있으니 그때 친히 지내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이러하니 내가 마땅히 멈추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176권 성조 16년 3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태경정 차비 내관과 제색인에게 차등을 두어 의복과 면포를 내렸다. 성조시로 176권 성조 16년 3월 3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정희왕후의 대상이었다. 예조판서 유지 도승지 권근이 단복을 바치다. 성조시로 176권 성조 16년 3월 3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선결도감 제조 2급배 한계순 김경광이 와서 일이 끝났음을 아뢰니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로 177권 성종 16년 4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상속법 나구야 능등수 뇌영과 대마주 언칠 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로를 바쳤다. 성조시로 177권 성조 16년 4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수령관 연성군 이적 시령관 유한과 구 광릉에 입법한 종친 등이 와서 숙배하니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이어서 이적에게 노구 일부를 하사하고 유한에게는 아청 쌍녀 군 한 필과 마장 일부를 하사고 구 광릉에 입번한 종친 등에게 각각 활 한 장씩을 하사고 색장 등에게 각각 면포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성조시로 177권 성조 16년 4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수령관 시령관에게 각각 대가하게 하고 참복 내관 등에게 각각 한 작업씩 더하게 하되 자궁인자에게는 대가하게 하고 구 광릉에 입법한 종친과 참복 내관 등에게는 각각 한 작업씩 더하게 하였다. 성조시로 177권 성조 16년 4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감교청 당상 홍응 등이 아뢰기를 대전의 수금조에 이르기를 문무 관과 내시부 사족의 부녀 중은 계문하고 수금한다 하고 추 단조에 이르기를 모든 고시는 윤호를 받아 행한다고 하고 주에 이르기를 문무가 내시부 사족의 부녀 중은 관찰사가 계문한다 하였는데 관찰사의 교서에 말하기를 통운대부 이하는 경에게 처치를 맡긴다 하고 또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그러므로는 공신과 의친, 문무가 내시부 사족의 분야를 물론하고 한결같이 교서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에 의하여 경외의 법이 달라서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형조에서 유 이하를 직단하되 만약 문무관을 과제할 때일 것 같으면 반드시 계문하고 시행하며
관찰사가 비록 일체 대전을 따르더라도 교수에 의하여 직단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교수의 말이 대전과 같지 아니하면 옳지 못하니 교수 끝의 고친 말을 대전에 참가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통문대문은 문관 정산품 당 하관의 풍계이다. 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수릉관 한의와 시릉관 유환에게 의복과 갓, 신,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구 광릉의 출입번 종치는 그 공로가 신광릉에 비할 바가 아닌데 서늘에 이미 한 작업을 더 하시고 지금 또 가자할 것을 명하시니 외람할 듯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난 갑진년의 추등 동등의 포표며 불법한 수령과 만호로서 간혹 상등에 있는 자가 있었으니 진시로 마땅히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것이나 뒤에 만약 이와 같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호조와 형조에 전제하여 신광릉의 수령관 한이에게 밭 50귤과 노비 6구를 내려주고 시릉 내시 유환에게 밭 30귤과 노부 4구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관한 헌납 남기가 와서 아뢰기를 구 광릉에 입번한 종치들은 윤차로 입번하였을 뿐 별다른 공로가 없는데 모두 가자하도록 명하셨으니 관작이 외람합니다. 그리고 한화는 지금 사제감 제주로 삼으셨으나 한화는 전에 광망함으로 인하여 공조 참의로 교체하였었는데 어찌 제주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종친에게 가자하는 것이 어찌 그 사람을 위해서이겠는가? 그리고 한화는 소년시절에 비록 광망하였다고는 하나 뒤에 와서 혹 허물을 고쳤을 것이므로 지금 제주를 삼은 것이다. 만약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그를 교체할 것이다 하였다. 남기가 아뢰기를 종친의 가자가 비록 선왕을 위하여 명하신 것이라 하나 해마다 가자하시는 것은 지극히 외람합니다. 하물며 1, 2품의 높은 자금은 비록 한 저급이라도 가볍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환이 광망하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어릴 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제감에는 허다한 사무가 있는데 만약에 한환을 시켜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연후에야 교체한다면 일에 있어 무익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77권 성조 16년 4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원부 대사한 유순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득등된 광릉에 입번한 종친 옥산군 이재, 정량군 이순, 운산군 이계, 광양군 이숙, 팔계군 이정, 남천군 이쟁, 가언군 이빈에게 특별히 한 작업을 다 하도록 명하셨다 하니 성상께서 조상을 받들고 종친에게 미치는 아름다운 듯이 굳고도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지난해 이재 등이 선왕의 능에 입번한 까닭으로 이미 한 작업을 더하여 진실로 좋기 작은 공로를 보답하였는데 지금 가자하도록 명하셨으니 광릉은 반 일정의 노정에 있는데 체번하여 왕래함이 무슨 공로가 상줄만한 것이 있어 재차 중한 작업을 주십니까? 신등이 듣건대 조종조의 종친이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장록이 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일품의 직을 제수한 자가 얼마이었습니까? 지금은 다만 두 서너 달 동안 3번 하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공이 있다고 하여 1년 동안에 2번씩이나 상직을 제수하시니 신은 모르긴 해도 만약 크게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가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보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종친의 벼슬은 친소와 적서로서 등급을 삼아 진실로 구분이 있어 비록 대군을 승습할 적장이라 하더라도 종일품을 넘지 못하고 세자의 중자라 하더라도 정이품을 넘지 못하는데 지금
특별히 재수한 자들이 도리어 그 위를 뛰어넘었으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분수에 넘치는 벼슬을 재수하지 마시고 작상의 법을 중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나의 이번 상은 종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능침을 위한 것이다. 경들도 신자로서 감히 이를 말하는 것이 가한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적장은 적실에서 태어난 맏아들과 맏손자이다. 중자는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을 말한다. 성주시로 177권 성종 16년 4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한은 등이 차자를 올리기라 이번에 구광년에 입번한 종친 등에게 특별히 가자하도록 명하셨는데 종친들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 갑자기 특별한 언전을 받습니까? 그리고 한화는 성질이 본래 광망하에 전에 공조 참의가 되었다가 대간이 논박하에 채직시켰습니다. 공조에서 판서가 있고 참판이 있는데도 오히려 불과한데 사제감 제조는 한 사람뿐이니 한원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